한수 이남에서 가장 큰 마라톤이 그 우리 5.18 마라톤이고 이번에 전산 시스템에다 이제 사실 그 워낙에 그 정치권의 상황이 29일이 창간 28주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산 시스템을 전체 그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하반기가 벌써 이제 6월이 지나가고 저희는 이제 창간 달이 가장 바쁘고 버겁습니다. 사실 창간 특집을 만들어야 되고 또 돈을 벌어야 되고 창간 광고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바쁜 우리 그 시간 하반기에는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회사 아마 대학생들 바둑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저희 이제 제작은 향후에 이제 중앙정치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이제 그것이 우리 지역과 어떤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 지역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우리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가 어떻게 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특집이라든가 기획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창간 28주년이 6월 29일 날인데 일단 이제 맞춰서 저희가 28피를 이렇게 특집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가장 저희가 제시하고 싶었던 것은 새 정부가 어쨌든 호남 정권이나 다름없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중앙으로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장관, 청와대 장관 해서 호남 지역의 인사들이 67%를 점했다. 그런 이제 가장 많은 점유율이다 그렇게 나왔던데 그럼 인물이 물론 하겠죠. 그것보다도 이 새 정부의 어떤 기조에서 우리 광주 전남이 어떻게 정말 발전을 해야 됩니다.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침착을 하고 정말 호남이 진정한 국정 중심지가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집을 내년부터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문화 쪽에 아무래도 우리가 그 문화전당 아시아 문화전당에 있고 또 광주 전남이 문화로 앞으로 좀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하고 산업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 아래 문화기사를 좀 다양화하면서 또 문화인들의 활동상을 좀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일례를 들자면 전남 쪽의 문학인들이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남 쪽 문학인들의 어떤 활동상을 지원하고 또 서포트해준 차원에서 한 면을 만들어서 전남 문학인들 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판매했다든지 또 걸쳐인 라이프에서 우리 기자들이 그 2주 만에 한 번씩 직접 문화 현장을 발로 뛰면서 현장을 탐방을 해서 또 우리 지역 문화가 풀뿌리에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자라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방향 제시를 좀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좋은 지적 많이 해주시고 또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면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이 바뀌었다는 그런 말을 정말 실감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출범 후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에 부응할 만큼 정말 소통, 통합 그런 면에서 보여주는 많은 변화가 정말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과 또 감동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남매일도 그동안 그 대선 기간부터서 지금까지 정말 다각도로 그 여러 가지 관련 기사를 이렇게 보냄으로써 새 정부에 대한 관심과 바람을 이렇게 갖게 한 점을 높이 삽니다. 그 풍성한 지면에서 제작진들의 그 정말로 노력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현안을 심층 보도하는 그런 기획 기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보도해 주시고 지역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또 선도할 그런 또 감시, 고발, 또 대안 제시
그러한 언론의 역할과 사명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은 이제 인사청문회로 또 관심이 이렇게 쏠리고 있습니다. 또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 통과 등 정말로 그 정치권에서 굉장히 기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국민들이 보면서 굉장히 그 피곤한 그러한 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 호남에 기반을 둔 그 국민의당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크고 또 중요하다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더 건전하고 성숙한 그러한 정치 문화를 위해서 국민의당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지역민들의 여론을 이렇게 좀 반영해 주는 그런 그 기사도 좀 요구가 됩니다. 그동안 기사에서 많은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셨는데 그 사설이나 또 기사 또 그 데스크탑이나 열린 세상 그런 그 지면에서 많이 또 보여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그러한 점들을 좀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략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아니면 도저히 이 정부를 끌어갈 수 없으니까 그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을 대가로 해서 향후에 어떤 입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고도의 전략인지는 모르지만 말씀드린 대로 뭐 정체성을 지금 상실한 거 아닌가. 여기 우리 사람들이 국민들이 한 6개월 전만 기억하지 2년 전, 3년 전 기억을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선거 때 되면 우리 기억하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우리가 취임사에서 했었던 말 중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론은 정의롭게, 이 얘기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 조직 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내에서 가장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 이쪽 전라도 사람으로서는 과정도 공정한 것도 중요하고 결론도 정의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의 균등이 있었느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불균형됐던, 균등하지 못했던 부분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요즘에 이제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전 공대 얘기도 나오는데 공공기관이 지방에 이전하면서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인력난입니다. 과연 지방으로 와서 고급 인력이 채워졌느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퀘스천입니다. 지역 할당제의 개념이 소위 대학의 개념입니다. 공부 잘한 사람들이요. 예전에 대한민국의 문화 수준에서 보면 대학에 차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서울로 공부 잘한 사람 서울로 고등학교 나오고 다 서울로 갔어요. 근데 지금 지역 인재의 개념은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지역 인재에 대한 문제가 대학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은지에 대한, 이것도 기회 균등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전 공대를 생기면 이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 공대를 생겨서 인재를 이쪽에 많이 수요자가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어디 기관이든지 뭐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본교 출신들이 50%가 넘고 60%가 되면요 대학이 썩습니다. 한 회사에서의 한 대학이 점령하고 한 지역이 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썩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도 한번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이 지역 할당제 문제도 한번 거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 이것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요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정규직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개념, 일자리 창출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시각이 정의가 아직도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는데 비정규직이 정규직화하는 것을 보수를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의 개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인지. 그러니까 2년마다 이게 바꾸고 하잖아요. 그것을 10년, 20년 무기계약직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정규직화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보수의 차이나는 같은 노동에 보수의 차이나는 것을 제대로 올려주는 것을 정규직화의 개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그 양질의 자리가 얼마나 생길 것인지에 대한 이건 논란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오랜 기간, 10년, 제 기억에는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17. 네, 17주년 동안 네, 이렇게 꾸준히 마라톤 대회를 지속하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고생들 많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호남에서 가장 참여가 높은 마라톤 대회라고 하니까 더욱더 또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전남메일의 이제 가장 큰 사업인데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보다도 다른 사업을 없애더라도 좀 집중을 해가지고 마라톤 대회를 더 키워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신문사들이 그냥 국제 마라톤 대회라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내실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5.18 마라톤 대회는 첫째는 이제 가장 명분 있는 마라톤 대회고 5.18에 시민 참여하는 행사라는 그리고 또 17년이라는 전통을 해왔으니까 이제는 좀 풀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 선수들도 좀 유치하고, 특히 그 5.18을 굉장히 그 배우려고 하는 동남아 그런 시민운동이나 이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또 5.18 재단하고 함께 주최하니까 그런 쪽을 좀 연계를 시켜서 그런 NGO나 그런 5.18 배우려고 하는 동남아의 학생들이 참여하게 한다거나, 뭐 꼭 선수 아니더라도 국제적인 NGO 차원에서 참여를 해서 국제 마라톤 대회를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러려면 또 이게 풀코스가 있어야 또 인정을 받으니까 뭐 풀코스도 개발하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서 많은 이제 기대들을 모으고 있고, 아까 우리 이두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또 창간 특집판도 제작하면서 이렇게 하는, 오늘 또 보니까 시도 그 상생 걸림돌 이걸 또 일면에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또 광주에 좀 걱정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정 공대 서로 유치하려는 문제라든가 또 심혈관 센터. 근데 저도 이제 그 과정을 좀 관여를 했던 사람으로서 내용을 잘 아는데, 어쨌든 시도 상생 그 차원에서 대선 공약들이 아주 좋은 게 많아요. 이번에 문 후보 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 지역을 좀 발전시킬, 그동안에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다 뭔가 그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거든요. 서로 시도 간에 이렇게 이 지역 유치 싸움 하다 보면 이게 산으로 가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초기에 그 여론을 잘 모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좀 언론에서 이렇게 좀 여론을 모아서 전문가 의견, 시도민 의견 이런 것들을 자꾸 소개하면서 조정해서 갈 수도 있지 않겠냐. 대구에서 팀이 오셨더라고요. 네. 동서화합의 차원에서 참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기왕이면은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도, 울산도 팀이 오셔가지고 다 참여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또 하나 좋은 게 시각장애인들 이렇게 팀이 또 이번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그 다양화된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구성 자체가. 전남 메일을 보면 이제 그 광주나 전남 호남의 소식을 알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조금 필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좀 매끄럽지 못한 문맥이 좀 그런 게 보입니다. 가끔씩은. 그래서 조금 더 필터링을 하시면 정말로 더 고급스러운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서구청장하고 그 공무원 노조 그 문제를 실은 굉장히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그 리더의 원고집인가 아니면은 그 노조의 목린가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다수를 힘들게 하는 건가 다수가 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가 아마 이제 전남 메일에서 한 번인가는 이제 언론화 시켰었습니다. 네. 저희가 몇 번 했어요. 아, 예. 이 이슈가 아직 안 풀리고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보도를 해주시면은 시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서구가 그런 거를 조금 지역 일이지만은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5.18 마라톤 이것이 너무 상황이 끝나고 그 주변으로 지나갈 때 교통 통제하고 그랬던 게 해마다 있어서 이렇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 참석해 보니까 뭐 시도, 지사, 부청장 모든 국회의원이 다 올 정도로 중요한 행사고 인파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자체가 이제 전국에 뭐 마라톤이 수백 개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대표적인 마라톤이니까 여기에 부대 사업으로 혹시 현실성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레킹을 같이 해보면 지역 관광 산업과 관련해서 어떨까 싶어요. 전남 메일사 이름으로. 그리고 요즘은 실버 세대가 자꾸 확충되니까 그 전에는 뭐 광주역 앞에 그냥 무작정 가면은 등산차가 있다고 그랬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등산차가 아니라 트레킹차가 있다고 그래요. 요즘 추세도 실버 세대고 또 트레킹을 좋아하니까 그런 것을 한 부대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나무 그 관광 자원도 좀 알리고 지리산이라든지 올주산 기타 뭐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한번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대적인 추세하고 맞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방 북공과 관련해서 창간의 지금에서 강력하게 그 제안을 좀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전남 지역에서 강하게 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생정학 교수들 이게 자문을 좀 구해가지고요. 사실은 멀리 있는 지방, 소외된 지역, 그 외소 세력이 분권을 해야 되거든, 자치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자치라든지 분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중앙에서 흔들리면 임금님이 죽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그런 해전이 인습에 사로잡혀 있는데 지배층들이 내려와서 지역을 지배하고 가는 시기예요.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이제 타파할 때가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언론의 역할인데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다 출동했다고 보면 저기 전라남도 뭐 박준영 지사까지도 5.18 때 오고 그러셨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지역으로부터 비롯된 정당인 것을 잊고 지금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는데 그 협조하는 방향으로 언론 입장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당장 내년에 피해를 볼 것이고 3년 후에는 다 바람처럼 사라지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점을 좀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한미 그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우리가 사드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어떤 안정된 그런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투자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동안에는 또 반대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이나 한류 열풍을 타가지고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그렇게 수출을 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 문을 닫아버리니까 사드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 때 이제 벌어진 일들인데 지금 이제 뜨거운 감자를 안고 가는 이제 지금 우리 그 이제 문 대통령 정부에서는 힘든 그런 과정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지면을 통해서 이제 한미 동맹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야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모든 것들이 국익을 위해서 어떤 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좀 자문을 구하고 뭐 교수들한테도 이렇게 자문을 구한다든지 해서 그런 거를 좀 탑 기사로 좀 써주시면은 좀 한층 더 우리 지역 경제에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의 캥거루족이라고 새집걸러에 하나씩 캥거루족이 있어요. 부모 밑에서 먹고 사는 그야말로 뭐 나가지도 어쩌지도 못하는 그런 캥거루족들이 너무 많이 지금 있어서 제가 이번에 이제 대선 이제 선거 운동을 직접적으로 뛰어보니까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이제 노인들한테는 그만 좀 투자를 해주라. 우리 자식들이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그만 복지는 우리는 뭐 이 정도면 됐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는 일자리에서 예산을 이제 지금 11조를 세워가지고 풀려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국가에서 전부 다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보낼 때 그거를 대응해서 지자체에서 빨리 어떤 대응을 해서 우리 지자체는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하고 그 예산을 빨리 가져올 수 있는 그 로드맵을 빨리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파급 효과가 우리 지역까지도 일자리가 좀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국민들이 뉴스 보기가 즐겁다, 기다려진다, 또 신문이 또 뭐 이렇게 뭐 보고 싶어진다, 막 이렇게 지금 굉장히 지금 예전하고 틀려서 옛날에는 뭐 진실성이 과연 저 뉴스가 진짜까 우리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액면 그대로 다 믿어지는 그런 이제 언론이 지금 신뢰 회복이 많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언론의 신뢰 회복이 지금 되어가는 이 과정이 이제 더 밑받침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되기도 전에 30도씨를 그냥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지금 왔잖아요.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도해 주시고 가뭄 피해 같은 거 지난번에 좀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더 생생한 현장 보도와 우리 도예지에서 물에 대한 중요함을 좀 간과하고 굉장히 물을 막 엄청나게 허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수 운동 같은 것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